자, 영상 조금 찍을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저하고 화학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제 이름은 김경민이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급하게 요청해야 될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요, 학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화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화학 배우러 오신 거 맞으시죠? 그지? 자, 화학 좋아하세요? 그죠? 아, 몰라요. 모르겠네. 자, 화학은요, 자연과학의 일부 파트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냐? 자,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연의 이치가 뭐예요?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되게 대단해 보여요. 그죠? 자, 근데 사실 이 자연의 이치라는 건 말 그대로 인간이 필요로 하고 욕망하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자, 자연과학은 크게 나누어서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으로 나눠요. 들어는 보셨죠? 그치?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할 얘기는 화학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화학은 도대체 뭐에 대한 관심이냐? 자, 인간의 어떤 욕망과 관계가 있는 거냐면 물질에 대한 관심이에요. 말 그대로 가지고 싶은 욕망. 그렇죠? 자, 우리들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 요즘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응. 최신폰? 어서 막해라. 좋아요. 샤프 갖고 싶어요. 나 저 샤프 좋아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샤프를 들고 있는 친구를 봤어요. 자, 그럼 자기의 대사는 얼마야? 내지는 어디서 샀어? 이러면 되겠죠. 그지? 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가서 돈을 내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과거에는 자급자족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을 갖고 싶다 이러면 내가 만들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나는 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쵸? 자, 그거 뭘로 만들어지지? 라는 재료의 종류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아, 그러면 어떤 거대한 물질, 뭐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큰 물질은 사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근본이 되는 성분을 알아야 걔들을 뭉쳐서 뭔가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재료의 종류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재료가 A랑 B랑 C가 들어간대 찾았어. 자, 그러면 A, B, C를 넣으면 무조건 걔가 나와? 아니잖아. 자, 똑같은 걸 넣어도 다른 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알갱이가 자, 재료가 몇 개인지 개수도 중요해. 그치? 아, 그러면 종류도 중요하고 개수를 몇 개 넣을 건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지나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온도도 중요할 거고 어떤 기구를 사용했어 기타 등등 관심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쵸? 자, 이게 화학이 가지는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도대체 뭘 가지고 만들었나 이게 이제 화학에서의 스타트점이에요. 자, 그래서 화학은 다른 말로 물질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아주 과거에 거의 뭐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 이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되는 걸 알아야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물질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부위가 서구의 물질관이야. 자, 동양의 물질관과는 조금 달라.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부터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 증명할 방법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추정을 했어요. 주장을 한 거죠. 야, 세상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자,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야 라고 주장한 사람이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탈레스는 1원소설로 물을 주장했어요. 자, 요거는 나름 납득이 가능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일단 그때 당시에 과학적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물을 뿌렸더니 자, 싹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구나. 그죠? 자, 물을 또 부었어. 거기 없어요. 자, 또 부었어. 그때 얘가 막 자라나. 그러니까 물이 뭔가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좀 지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물을 가지고 뭐 흙이나 뭐 이런 걸 만들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숟가락을 얹어요. 물, 불, 공기, 흙. 네 개나 돼. 그치? 자, 요 정도는 돼야지 근원이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근원이 되는 물질이고 나머지는 그들을 합쳐서 뭔가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수가를 하나 더 얹습니다. 사원소에다가 네 가지 성질을 더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네 가지 성질은 뭐냐면 차가움, 뜨거움, 습함, 건조함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하는 사람이었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자, 그 사람 어디서 봤어요? 철학자예요. 그죠? 그리고 수학책에도 나와요. 이거 안 하는 직업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생각해봐. 고대잖아. 그지? 자, 그러면 다 무지몽매했단 말이야. 아는 거 하나도.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야, 세상은 이렇게 돼 있어. 막 믿는 거야. 그게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일단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면 완전 신이야, 신. 그렇다.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이 네 가지 원소와 네 가지 성질을 잘 조절하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믿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재료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자기가 이 세상에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너 뭐 만들래? 이렇게 무력이 없어. 이러면 과학 못한다니까. 무력을 가져야 돼. 자, 뭘 갖고 싶냐? 자, 뭘 만들래요? 여기 다 이렇게 거의 뭐 수행자들입니까? 세야 뭐 만들래요? 돈. 그렇죠. 돈 중에서 전 달러 만들래요. 한국 원으로 만들면 한국에서만 쓸 수 있잖아. 달러 괜찮은데? 뭐 이거죠. 자, 왜요? 여러 군데 쓸 수 있고 뭔가 물건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때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건 금이었어요. 현재 달러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금을 만들려는 엄청난 시도가 있었겠죠. 이거저거 때려넣고 뜨겁게도 했다가 차갑게도 했다가 자, 이게 연금술의 시대예요. 자, 그래서 중세 내내 미친 듯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중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였던 금은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자, 근데 금을 못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이 사람 워낙 유명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계속 실패해도 야, 언젠간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야, 그만해. 됐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만둔 거야. 자,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라부아지에 라는 사람이 우연히 물분해가 일어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라부아지가요. 뜨겁게 달군 주철관, 금속관이에요. 금속관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주철관이 검게 변화한 거야. 자, 그리고 그 주철관 끝에 기체가 모여버린 거죠. 자, 근데 그게 뭐가 이렇게 대단해? 이러시면 자, 우리가 지금껏 믿어왔던 건 뭐냐면 물이라는 게 근원이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본 물질의 기본은 뭐야?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으면 안 돼. 더 작은 게 있으면 걔가 근본이지. 그지? 자, 그런데 물은요. 탈레스에서부터 계속해서 근본이라고 믿어왔고 그래서 걔를 가지고 잘 붙이면 금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금속을 검게 변화시키는 어떤 것과 그 다음 기체로 보이는 어떤 것. 그러니까 완전 충격적인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왜? 물이 근원물질이 아니야? 그럼 물을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이 앞에 모든 행동들은 삽질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물은요, H2O예요. 그러니까 수소라는 애랑 산소라는 애가 합쳐져서 물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눌 수 있어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그걸 몰랐으니까 엄청 충격받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물분해 실험을 과히 혁명에 가깝다. 그래서 화학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화학은요, 라부아지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라부아지 이전의 화학은요,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플로지스톤설, 뭐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뭐 생기가 빠져나가고 뭐 이런 류의 외국 영화들 보면 희한한 이론을 막 펼치는 거 있어. 막 마녀 나오고 막 이러는, 그죠? 자, 그게 라부아지의 이전의 화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견을 하고 나니까 그 전에 것들이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물이 아닌 진짜로 쪼개지지 않는 근본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소라는 애를 찾아보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쪼갤 수 없는 기본 성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분이라는 건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아까 물질 만들 때 야, 너희 뭘로 만들었는데 이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원소라는 것을 관심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산소, 뭐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 썼던 개들은요, 라부아제 이후에 현대적 의미에, 근대적 의미에서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런 애들이 하나씩 발견되었는데 종류가 몇 종류가 되느냐? 약 130여 가지 종류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본되는 게. 자, 그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 원소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원자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원자는 뭐 하는 애예요?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쪼갤 수 없는, 여기까지 똑같다? 근데 기본 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르치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 선생님 원소가 더 작은 거예요? 원자가 더 작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은요, 성분이라는 건 종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니? 라는 의미라면, 자, 원자는 알게니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수소라는 애가 혼자 있건 둘이 있건, 야,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야? 얘는 한 종류예요. 수소요. 얘도 수소입니다. 그죠? 원소의 종류는 하나야. 그런데 얘는 알갱이는 하나, 이알갱이는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는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고 원소는 그 알갱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자라는 게 원소를 구성한 알갱이인데, 그럼 그 알갱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건데? 라는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을 읽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뭐 화학적인 독서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 원소라는 애랑 원자라는 애를요 굳이 구분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자, 예전에 서구의 사람들은요, 모든 물질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문질을 만들려면 제일 작은 거에다가 붙여서 큰 알갱이가 된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그 원자야. 그럼 원자 붙으면 좀 더 커지는구나. 더 붙으면 더 커져. 이렇게 되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물질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거지. 지금 제가 무식하다 보니까, 자, 우리 눈에 빛이 안 보이죠? 그죠? 여기 뭔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거야. 비어있는 거라는 게, 그럼 나는 왜 살아있지? 쟤랑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상상력으로. 세상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무언가로 꽉 차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꽉 차 있는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그 꽉 차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세상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알갱이는 무언가가 들어차 있지만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는 들어차 있지 않은 빈 공간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빈 공간에 존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 사람들의 기본은 뭐였어? 살아있는 어떤 걸로 차 있어서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건데 알갱이 사이에 비어있는데 내가 가면 나 없어지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공포스러운.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알갱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언가 새로운 종류로 꽉 차 있고 그 꽉 차 있는 애들이 근본이 뭐야?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게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야? 가능해. 인 거야. 알갱이가 들어와서 뭔가 화학 반응을 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 어떤 공간 안에 내가 이걸 이렇게 부유해 있기 때문에 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자 개념은 원소보다 조금 뒤에 인정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알갱이로 되어 있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수소라는 원소든 헬륨이라는 원소든 자, 그런 애들도 다 알갱이로 되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누구는 수소고 누구는 헬륨이고 그거 왜 달라? 라고 하면 자, 원자라는 애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의미요 중성 원자의 준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갱이 안에는요 처음엔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제일 작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플러스를 띠는 부분이 중심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 바깥에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인 전자라는 게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그 개수가 똑같아.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 거야. 아, 그렇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같은 건 알겠는데 몇 개로 같은 거야? 몇 개 들어있어? 그게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인자들아라는 거예요. 1번은 수소고요. 자, 2번 원소는 헬륨이고요. 3번은 리튬이에요. 자, 근데 얘들은 왜 달라요? 라고 하면 이 알갱이들은 똑같이 원자 핵도 있고 전자도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몇 개씩 있냐가 달라져서 내가 얘와 얘의 캐릭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당신과 당신은 보면 머리는 1개, 팔은 2개, 다리 2개 비슷한 걸 갖고 있어. 근데 다른 개체란 말이야. 왜? 일단 비율이 달라. 인 거죠. 얼굴 생긴 모양 달라요. 팔이 2개이긴 한데 길이 달라요. 뭐 그죠? 이런 게 다르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같은 걸로 되어 있긴 한데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비율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원자 핵에는요. 실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라는 입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이고요. 질량의 상대량의 1인 입자예요. 자, 얘가 사람으로 치자면 DNA에 해당해요. 양성자가 하나다, 수소예요. 양성자가 2개다, 헬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성자가 몇 개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 원소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개수와 중성 원자 상태에서의 전자의 개수는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고 질량의 상대량은 쟤들에 비해서 되게 작아요. 1840분의 1밖에 안 돼. 하지만 이 개수와 이 개수가 같아서 중성이 되는 거야. 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 핵에는 양성자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봐봐. 수소는 플러스가 하나고요. 전자는 하나. 뭐 여기까지 괜찮았어. 그런데 헬륨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2개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는 1개든 2개든 100개든 간에 가운데
중심부의 원자 핵이라는 부분에 뭉쳐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는 똑같은 플러스 전압끼리 서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그죠? 같은 극끼리는 원래 밀어낸단 말이야. 그런데 플러스가 쟤들끼리 저렇게 붙어 있을 수 있나? 사실 전기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뭔가 이상하다.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원자 핵에는 중성자라는 입자가 하나 더 있더라는 겁니다. 자, 중성자는요. 전기적 성질은 없는데 질량을 가진 입자예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냐면 양성자가 2개 이상일 때 그 양성자가 튕겨나가지 않고 원자 핵에 잘 있을 수 있도록 꾹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개나 들어있냐? 양성자 개수랑 비슷한 개수로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륨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2개니까 중성자도 2개쯤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구나. 그럼 전자는 몇 개 들어있을까? 중성 원자니까 이렇게 2개요.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중성자도 3개쯤 있겠네. 전자도 3개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성 원자라는 애는 이런 구성물을 가지는 거 모두 원소가 다 똑같다. 그런데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 2개면 헬륨, 3개면 리튬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 써주세요 했었던 1번 수소고요. 자, 2번 헬륨이고요. 자, 3번 리튬, 4번 베릴륨. 이 순서가 원자 번호 순서인데 양성자 개수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5번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인데요. 자, 이거 저 다 못 외우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제가 숙제 내고 체킹을 할 텐데 자, 어쨌거나 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자, 하이탑 교재 페이지를 보시면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02페이지 내 거 옛날 거라서 좀 다른가? 네, 202페이지 맞네요. 똑같네요. 자, 202페이지에 보시면 자, 주기율표가 써 있어요. 자, 그러면 걔들을 베껴 써주시면 돼요. 자, 프린트에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 있죠? 그림 프린트. 자, 여기에다가 요거 2개는 여기 써주셔야 돼요. 원소와 원자의 차이 필기해 주시고요. 뒷장 넘기시면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자, 이거에 대해서 메모를 하시고요. 자,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원소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 왜 알파벳을 쓰나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중등 과정에서 배웠지만, 자, 한 번 더 확인. 자, 원소, 근본이 되는 물질의 종류조차 우리 생각보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원소를 얘기할 때 뭐 얘가 플러스가 몇 개 있고 전자가 몇 개 있고 뭐 이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쟤를 일종의 암호처럼 나타내는 기호를 약속해보자. 그래서 자, 내가 이걸 쓰는 순간 너랑 나랑 정보를 딱 알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자, 이걸 암호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일종의 암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원소 기호라는 걸 쓰기로 합니다. 약자죠. 그죠? 자,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 그러니까 연금술사들 사이에서는 뭐 이상한 그림을 가지고 연금술사만 아닌 막 지들끼리 암호를 쓴 거야. 그러면서 약간 특권의식 어깨뽕 이만큼, 그죠? 네, 그랬단 말이야. 왜냐면 말 그대로 내가 금만 만들면, 그죠?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부자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나의 그 비밀을 누설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자, 근데 현대의화학은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만 인지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기호를 만들어낸 거죠. 자,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원소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림 그리지 말고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걔를 기호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영어로 이름이 하이드로전이에요. 그러면 H겠죠. H를 수소의 기호로 쓰자. 근데 딱 2번만 돼도 헬륨, 걔 H로 시작해. 그럼 어떻게? 그러면 겹치는 애는 두 번째 거는 소문자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첨자도 약속을 했어요. 자, 왼쪽 아래에다 쓰는 이 첨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원자 번호는 그냥 매긴 게 아니야. 자, 발견된, 선생님, 제가 두 번째로 발견된 건가요? 그랑 상관없어요. 자, 얘는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번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 두 개구나.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중성 원자 상태라면 무슨 숫자와도 같다? 전자의 숫자와도 같겠다라는 건 우리 저기서 배웠죠. 그쵸? 자, 그러면 왼쪽 위에도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면 얘는 질량수라고 표현하는 애입니다. 자, 한마디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데 헬륨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입니다. 그럼 얘의 질량은 원래 어때야 되냐면 1짜리 2개, 여기 1짜리 2개, 여기 1840분의 1짜리 2개.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1840분의 2예요. 그죠? 자, 그런데 화학에서는요 1000배 이상 차이 나면 그냥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있는데 이건 뭐 1000배보다도 더 작잖아. 그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의 숫자 더하기 중성자의 숫자만 표기를 해요. 그래? 자, 그러면 위 왼쪽에 아래와 위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양성자가 2개야.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 합하면 4개야. 그러면 중성자 몇 개? 2개요.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어차피 양성자 개수랑 똑같은 개수의 중성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원소도 있고요. 아닌 원소도 있어요. 그러면 11번 나트륨 이렇게 썼는데 23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 양성자 11야. 중성자가 11가 아니구나. 몇 개야? 12개. 그러니까 대체로 비슷한 개수라는 거지 반드시 똑같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려면 이렇게 첨자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과정.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오른쪽에는 첨자가 없나요? 있어요. 자,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둘 다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는요 전하량을 씁니다. 전하라는 건 전기의 양인데 선생님 제가 전기를 떼어요? 원자 상태에서는 안 떼어요. 그러니까
뭐 나트륨 써놓고 이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위 과정에서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입자가 되기도 해요. 왜요? 그러면 사실 플러스는 무겁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전자는요, 질량이 되게 작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 걸핏하면 나갈 수도 있고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플러스 열 하나, 전자 열 하나였었는데 만약에 전자 하나가 집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10개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는 11인데 마이너스 10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가 하나 남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가 남았어요.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띤 입자를 뭐라 부르냐면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자, 플러스를 띠는 애는 양이온, 그죠? 마이너스를 띠는 애는 음이온,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플러스가 하나 남을 수도 있고 2개 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20번 원소인데 뭐 질량이 뭐 한 40쯤 되고 11이고 23.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칼슘 한번 볼까요? 양성자 몇 개야? 아래를 봐야죠. 그죠? 그럼 20개. 중성자 몇 개야? 양성자에다 중성자 더한 게 40개니까 중성자도 20개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전자는 몇 개야? 그러면 여기랑 보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20개다. 그치? 그런데 이 플러스래.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전자 2개가 집 나갔구나. 그러니까 플러스가 2개 남았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자는 18개군요. 이렇게 돼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호만 이해를 해도요, 얘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면 아, 이게 전하량의 의미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 아래에 있는 얘는 뭐야? 그러면 원자의 숫자입니다. 자, 원자의 숫자? 그게 무슨 뜻이야? 결합한 원자의 숫자. 제가 아까 요거 보여드린 거 기억나요? H랑 2개 붙어있는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그치? 이게 수소 기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H가 2개 붙어있어요 라는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그치? 그럴 때 오른쪽 아래에다 2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 수소 2개가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됐어요. 얘 의미예요. 얘는 수소 2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이건 알갱이 따로따로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앞에 크게 2를 써요. 따로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붙어있는 거는 이렇게 쓰고 붙어있는 게 없다? 안 쓰고. 그럼 우리가 NH3 그러면 무슨 의미야? N 하나에 H 3개가 붙었어 이 얘기거든. 그럼 질소에 수소가 붙어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소 기호의 약속까지를 이해하시면, 자, 이제 이 주기율 표가 의미하는 바는 첨자까지 포함해도 아, 그게 그 얘기구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까? 자, 화학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암기를 잘 못해서 화학을 잘 별로 안 좋아해요. 화학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 원소의 이름. 너 이름이 왜 원모야? 그럼 우리 엄마가 지어줬는데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원소 이름이 왜 걔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죠? 자, 근데 그거 이외에 자, 여기 있는 얘는 뭐니? 아, 이거 양성자 숫자예요. 여기는 중성자 숫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은 건 첫날 좀 귀찮아요. 오늘. 자, 오늘 원소의 이름, 그 다음에 그들의 패턴, 이거는 암기를 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암기 따위 없어요. 그러니까 첫날만 잘 안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근데 자, 첫날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집중을 해주시면 괜찮아. 아, 집에 가서 또 해야 내 집에 가서 잘 봐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나 모르겠다는 거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필요한 거 메모해 주시고, 자, 저는 이쪽은 지울게요.
그러면 요거 다 쓰신 분들은 이제 앞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요거까지 여기다 썼죠? 그다음 자, 앞장으로 샥 돌아오세요. 자, 수소, 리튬, 베릴륨. 자, 얘 잘 재어보시면 뭔가 희한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자 번호 순으로 원소를 배열한 건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알겠어. 자, 그런데 굳이 표를 만들었잖아. 가로, 세로를 나눠놨어요. 급기야는 여기는 또 띄워놓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괜히 그런 게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어떤 현상을 좀 볼 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뭘 해놔도 나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저건 왜 저러는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자연과학에서는요 원래 그런 것 따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을 좀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스탠스가 이런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질문하면 야, 여름에 바닥에 물을 뿌리면 증발하잖아. 근데 겨울에 물을 뿌리면 얼잖아. 근데 왜 달라? 라고 하면 그 친구 되게 어이없어요. 원래 그런 거야. 추우니까 얼고 더우니까 증발하는 거지. 근데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냐? 자, 봐봐. 여러분들 중등 과정으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거. 자, 봐요. 여름에는 주변의 온도가 높죠. 그러면 물 입자들이요. 주변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어때요? 활발해지죠. 그죠? 그럼 액체 상태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체 상태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걔가 증발을 하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시원하다고 느끼잖아. 기분 탓이 아니에요. 진짜 시원해요. 그죠? 그럼 거꾸로 겨울엔 왜 얼어? 반대죠. 물 분자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온도가 낮아. 그럼 어떻게 해? 열을 그쪽으로 뺏기는 거야. 왜? 열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럼 물 분자는 아까는 잘 움직였었는데 지금 잘 못 움직여. 그럼 어떻게? 드드드드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얼음이 돼요. 그럼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요. 선생님, 그럼 얼음이 올 때는 따뜻해져요? 사실 근데 막 더워서 후끈후끈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어디서 이걸 쓰냐면 이글루 알죠? 이글루. 응. 이글루에서 얼음집에서 추워. 그러면 난방을 어떻게 해? 뽀로로처럼 거기서 모닥불 피워? 그러면 그거 다 녹아. 그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이글루에서는요 추우면 벽에다 물을 뿌려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더운 이 정도는 아니고 아까보다는 조금 살만한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나는 따뜻해져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고등 과정에서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아요. 자, 지금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중등에서 했던 건데? 뭐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그죠? 자, 이게 희한한 게요. 중등에서 배웠던 거 고등에서 똑같이 합니다. 자, 근데 그거 왜 그래? 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여름철에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해져요. 겨울철에는 따뜻해져요. 자, 이거 뭐 배우긴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렇대. 해봤죠? 이렇게 배웠잖아. 야, 여름에 물 뿌리면 어때? 시원해. 뭐 주사 이거 맞을 때 이거 바르면 어때? 시원해요. 그치?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고등에서 야, 물 뿌리면 어때? 시원해요. 왜? 몰라. 이랬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고등에서도 마찬가지. 자, 화학에서 내가 아는 내용과 저건 또 새로운 내용인데? 라고 하는 게 섞여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쌤, 중학교 때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좋잖아. 그러시면 그러기엔 네가 아는 게 너무 없었어. 그래서 이제는 원소를 좀 아니까 거기다 조금 얹었어요. 중성자가 어떻고 전하량이 어떻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표는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셨다면 반드시 배우셨을 주기율표입니다. 자, 2학년 과정에 2학년 1학기 과정에 원자와 이온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자, 중성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그죠? 하나를 잃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두 개를 잃으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야를 배워요. 자, 근데 누구는 한 개 잃어버리고 누구는 두 개 잃어버리고 그게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공부하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저희하고 했으면 이 표를 배우셨을 거예요. 왜 누구는 하나고 두 개인지를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냥 원래 그런 거래. 그래서 하나 잃어버리는 애, 두 개 잃어버리는 애 이렇게 분류해서 외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저는 누구는 전자를 잃고 누구는 없는 건데 이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갈게요. 자,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주기율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요. 일단 가로줄 이게 뭘까? 더 갈게요. 자, 얘들은요. 사실 양이온인가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는요. 하나가 있건 세 개가 있건 11개가 있건 위치 따위 상관없어요. 가운데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전자는 어떻게 있느냐? 전자는 껍질이라고 부르는 얘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일종의 비행기 좌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행기 티켓 딱 끊으면 어때요? 너 어디 앉을지 딱 나오잖아. 그죠? 그것처럼 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첫 번째 껍질에는 자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들어가고요. 수소의 경우에 전자 하나니까 하나 들어가 하나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리튬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3개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도 3개일 텐데 첫 번째 자리에 두 개의 자리가 들어가겠죠. 자, 근데 전자 3개니까 하나 더 남아있어요. 그럼 걔는 어디다 넣어야 돼?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껍질도 자리가 두 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자리가 있긴 하지만 전자는 하나만 더 있는 거니까 이 중에 하나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수소는 껍데기가 하나, 리튬은 2개 맞긴 하네. 그죠? 자, 그럼 11번 나트륨은 정말 3개인가? 해보자고. 첫 번째 껍질에는 자리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자리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가 돼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껍질이 3개구나. 그죠? 자, 그러면 이 가로줄을 뭐라 부르냐면 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기라는 게 전자 껍질의 숫자를 의미한다. 그럼 이 전자 껍질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는 껍질이 많을수록 크기가 크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근데 크기 큰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 뒤에 가면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껍데기가 1개, 2개, 3개 뭐 이렇게 되나 봐. 그지? 자, 그러면 이 세로줄은 굳이 왜 나눈 건데? 인 거예요. 그죠? 자, 세로줄의 의미도 한번 봐보자고요.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릅니다. 1족, 2족, 여기는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자, 이렇게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얘들은 뭘 갖다 놓은 거야? 그러시면 자,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온으로 변할 때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온이 왜 되는 건데 부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온이라는 건 언제 이온이 되냐?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할 때 이온으로 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는 130가지예요. 근데
그럼 이 세상에 물질이 130가지 종류만 있어?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 인 거예요. 물질의 종류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본이 되는 성분들끼리 만나서 새로운 덩어리를 형성하기도 하거든. 자, 그걸 화학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화학결합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화학결합이라는 건 일종의 파트너잖아요. 그쵸? 그러면 파트너를 아무나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 자, 그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옥타라는 말이 8개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18쪽 원소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18쪽이 어떤 애인데를 알아야 되겠죠. 18쪽인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플러스 2네. 전자도 2개야. 두 자리 다 채웠다. 그쵸? 자, 네온은 10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 5, 6, 7, 8개. 그쵸? 공통점이 뭐야? 자리를 다 채운다는 얘기죠. 그죠? 옥텟 규칙이라는 건 결국은 전자 껍질에 있는 자리를 모두 채우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 족이라는 게 족의 1의 자리는 원자가 전자수 또는 비슷한 의미로 체외각 전자수를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수소, 리튬, 나트륨. 자, 체외각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바깥에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네요. 얘도 하나네. 얘도 하나죠? 그치? 그렇구나. 근데 그게 뭐? 그러면 얘들이 원자 상태로 있을 때는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자리가 뭐 비워져 있잖아. 3, 4, 5, 6, 7 자리가 비워져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원자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만약에 파트너를 만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전자 자리를 웬간하면 다 채우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화학 결합을 할 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우리는 결합을 해야 되겠다. 그거 누구 때문이야? 이 안쪽에 있는 껍질은 이미 자리를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 바깥에 채워지지 못한 얘네들이 화학 결합에 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말은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한마디로 뭔가 모질라는 전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트륨의 경우에는 체외각의 전자가 몇 개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 있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는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자, 8개 전자 자리 다 채우는 방법 2가지가 가능해요. 여기 비어있는 7개 자리를 다 채우는 거야. 5, 6, 둘, 넷, 7, 그지? 이거를 누군가한테 뺏어오는 방법. 근데 쉽진 않겠다. 7개나 뺏어오는 거는. 그지? 자, 그런데 하나의 방법은 또 뭐냐면 여기 전자 하나 있으니까 쿨하게 하나를 포기하는 거야. 얘를 나가게 하면 여기 이렇게 다 비워진 전자 껍질은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 안쪽은 다 채웠잖아. 그럼 괜찮은데? 인 거야. 자, 그러면은 7개 뺏어오는 것보다는 하나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나트륨의 경우에는요 하나를 버리는 선택을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전자가 11개였는데 하나 버리면 10개가 되니까 어떤 이온으로 잘 변해? 플러스 1가 양이온으로 잘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가 누구도 그렇다. 리튬도 하나 버리고 1 플러스로 잘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1쪽에 있는 수소나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은 누군가랑 결합을 할 때 무조건 전자를 버리고 1 플러스로 변하는 걸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자서 버릴 수 있나요? 아니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아예 누군가랑 만날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받아줄 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받아주냐? 예를 들어 17번 염소가 나트륨 가까이에 왔다고 칩시다.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래서 7,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5, 6, 7개. 아, 그러면 자리 하나만 채우면 8개가 만족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때요? 야, 너 하나 남아? 나 하나 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17쪽 애들은요. 요 1의 자리만 신경 쓰시면 돼요. 체외각의 전자 몇 개? 7개예요. 그러면 8개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가져와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은 하나 가져다가 마이너스 1로 잘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어요. 자, 그러면 이 족은 체외각의 전자 2개니까 8개 맞추는 방법 6개를 뺏어오던지 아니면 2개를 버리던지 뭐가 쉬워요? 2개 버리든지 훨씬 쉬워요. 자, 얘들은 16쪽 6개야. 8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개를 가져와. 마이너스 2. 그쵸? 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 3,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럼 14족은 어떡하나요? 자, 체각의 전자 4개니까요. 얘는 좀 그래요. 4개를 가져오든 4개를 버리든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해볼게요. 인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받는 걸 더 잘하는 애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전자를 주는 걸 선택할 거고요. 전자를 버리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랑 결합하면 전자를 가져오겠죠. 상황 따라서 해볼게요가 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쪽은 무슨 이온으로 변할까요? 라고 했을 때 얘들은 아까 어땠어요? 전자 자리 이미 꽉 차 있죠. 그럼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은 이온으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요. 자, 우리 이온으로 언제 변한다 그랬지? 화학 결합하는 때 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은 화학 결합 따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들러붙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이체예요 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활성 이체. 자, 그러면은 여기에 화학 결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18조 원소와 같아지기 위해서 체외각의 전자가 조금 있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고 체외각의 전자가 7개 있는 염소의 경우에는 가져오고 싶어 하니까 근접하면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NA는 플러스가 되고 CL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오택을 만족해. 그러고 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이온을 형성해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온결합 이렇게 부릅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금속 원소가 뭐야? 그럼 우리 금속 그럼 생각나는 거예요. 번덕번덕하고요. 전기 잘 통하고요. 뭐 이런 류의, 그지? 뭐 철이나 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런 금속 원소가 누군데요? 그러면 사실 20번 이내 원소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금속이라고 본 적이 있는 애가 얘는 보신 적 있을 거야. 알루미늄. 집에 호일이죠. 그치? 근데 그거 이외에는 누가 금속인지 사실 쉽지가 않아. 본 적이 없어서. 위험하거든, 쟤들이. 자,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쟤를 이제 본 적이 생길 때까지는 그냥 제가 분류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우연의 일치이긴 한데요. 20번 이내의 원소 중에서요.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건 이름에 뮴이 붙습니다. 헬륨만 제외합니다. 수소, 뮴 없어. 헬륨, 얘는 제외. 자,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은 비금속이에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금속.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비금속이고요. 칼륨, 칼슘, 금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애들이랑 동그라미 없는 애들이랑 결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하를 가진 입자로 변하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접촉을 하는 결합이 이루어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 야 이거 이온으로 변할 때 양이온으로 변해 음이온으로 변해 어떻게 알아? 표를 보면 예측이 가능하겠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온이 형성되는 패턴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자 걔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고요. 결합하는 방식이 따로 있나? 아니, 뭐 똑같은데 자, 이 경우에는 1 플러스짜리 이게 1 마이너스짜리니까 1대1로 결합을 하는 게 맞아. 자, 그런데 만약에 칼슘은 최외각의 전자 2개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산소랑은 서로 요구사항이 딱 들어맞는 거 맞아요. 얘가 최외각의 전자가 6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2개를 버리고 싶고 얘는 2개를 가져가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2개 줘요. 그러면 CA는 2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 그러면 둘이 들러붙으면 CA가 2 플러스 산소가 2 마이너스로 전기적으로도 상쇄돼서 중성이 되고요. 오택도 서로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결합하는 거가 가장 깔끔하긴 한데 꼭 산소하고만 반응하냐 이거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칼슘 근처에 염소가 많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야, 나 전자 2개 버려야 되는데 너 2개 받아줄래? 아니, 그건 못해. 하나밖에 못해. 그지? 자, 그럼 이거 여기에다 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만족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놈을 더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너도 하나 줄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CA는 각각 하나씩 주고 2 플러스로 변했어요. 맞죠? CL은 이거 하나 받으네 마이너스. 이쪽도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면 CA 하나에 CL이 2개 결합을 하면 CA는 2 플러스고요. CL 1 마이너스짜리가 이렇게 들러붙으면 얘도 오택을 만족하면서 전기적으로 2 플러스짜리 하나 1 마이너스짜리 2개 그럼 다 합해서 전기적으로 얼마가 돼요? 제로가 돼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나트륨과 염소는 1대1로 결합을 하지만 자, 염소와 칼슘은 어때요? 칼슘 하나에 염소가 몇 개 결합해? 2개 결합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아래에다가 CaCl2 이렇게 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요? 자, 우리가 화합물을 보다 보면 어떤 애들은 1대1로 결합하고 어떤 애들은 1대2로 결합하고 이걸 매번 다 외우나요?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도록 맞춰서 결합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애들끼리도 결합을 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자 마그네슘하고 누구 할까요? 플로린하고 결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 2개 결합 가능하니?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 뭘로 잘 변해? 2 플러스. 얘 뭘로 잘 변해? 1 마이너스. 아, 그럼 얘는 전자를 잃는 애고 얘는 얻는 애니까 가능은 하네. 그죠? 자, 그런데 1대1은 안 돼. 왜냐면 2개를 버려야 되는데 얘 하나밖에 못 받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Mg 하나에 F2는 어떻게 되고? 2개. 그죠? 자,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때까지 결합을 해야 되니까 2 플러스짜리 한 놈 있어? 그럼 1 마이너스짜리 몇 개 있어야 돼? 2개 결합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요. 이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도록 반응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약속을 잊지 말자.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2개가 결합을 했으니까요. 자, 이게 결합한 거를 누구부터 쓸 건데 이것도 또 정해줘야 돼. 안 그러면 싸우니까. 그죠? 항상 양이온을 먼저 쓰고요. 음이온을 뒤에다 씁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읽을 때는요. 영어로 읽을 때는 사실 그대로 읽어요. 마그네슘 플로라이드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로 읽을 때는 한국어는 거꾸로잖아요. 어순이. 그쵸? 이 거꾸로 읽어요. 뒤에서부터. 이거 플로우린이죠. 플로우린에다가 자 이온이 될 때는요. 음이온은 항상 화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플로우린 화. 그 다음 양이온은요. 양이온은 그냥 이름 불러요. 플로우린화 마그네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Na 플러스랑 Cl
라고 하면 얘는 염소잖아요. 그럼 염소화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소를 떼요. 염화 나트륨 이게 얘 이름이야.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CA2 플러스 CL1 마이너스는 어떻게 결합해야 돼? CA 하나에 CL은 2개 결합해야 되죠? 그치? 자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B가 염화야. 근데 살짝 고민되는 거. 선생님 염소가 2개인데 이거 표기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사실 화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칼슘하고 염소하고 1대1 결합을 못한다는 건 당연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염화를 꼭 2개라는 표현을 안 해줘도 서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따로 표기 안 해요. 염화, 칼슘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염화, 마그네슘이요 이러면 거꾸로도 가능해요. 자 뒤에 마그네슘이 있으니까 Mg 플러스짜리구나. 그 다음에 염하면 염소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결합할 때 몇 대 몇으로 결합해? 2대1로 결합한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MgCl2지요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주기율표의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려면 저걸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중에 나 잘 모르겠다는 거 있으신 분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파악을 했어요. 자 근데 슬픈 건 이온 결합이 원소끼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요. 이온 여러 개가 한 뭉터기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한 뭉터기. 어떻게? NH4 전체가 1 플러스를 띠는 암모늄 이온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건 뭐냐면 마치 나트륨은 이거 혼자서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얘는 N 하나에 H 4개가 붙어 있는 이 덩어리가 플러스 1짜리로 작용한다는 거야. 그럼 누구랑 결합할 수 있어? 음이온이 얘랑 결합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면은 만약에 NH4 플러스랑 Cl-랑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 전체가 1 플러스고 이거 전체가 1 마이너스니까 어때? 1대1 결합으로 결합하겠죠? 그럼 양이온을 쓰고 음이온을 쓰면 이게 결합한 물질이에요. 얘 이름은 뭐야? 그러면 뒤에 붙어 있는 달이죠. 염화 암모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애들이 8종류가 존재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여기에다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얘를 봐가면서 이 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 써주세요. 자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입니다. OH1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NO3 1 마이너스 질산 이온 HCO3 1 마이너스 탄산 수소 이온 CO3 2 마이너스 탄산 이온 SO4 2 마이너스 항산 이온 MnO4 1 마이너스 과망가니즈산 이온 CH3COO 마이너스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됩니다. 딱 8가지예요. 자, 이 8가지들은 얘네들이 뭉쳐서 하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2 마이너스 이거 전체가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
자, 그럼 결합을 할 때도 얘네를 하나처럼 취급을 하고 결합을 시키면 되는데 일단 메모를 하시면 제가 결합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5가 2개인데 왜 5이라고 표현하고 5 2개 썼어? 네, 그거 좀 이따 설명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일단은 써주세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다 쓰셨으면 자, 우리가 왼쪽에 있는 5개를 해볼 거예요. 1번, 3번, 2번, 7번, 9번을 알려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풀어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한번 봅시다. 염화 베릴륨을 화학식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자, 갑니다. 누구부터 써요? 베릴륨부터 써야 되겠죠? 염하면 누구야? 한자 떼고 소를 붙여봐. 염소. 아, CL.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몇 대 몇 결합을 하려는지를 알려면 저기 전하량을 보고 너는 2+짜리구나. 너는 1-짜리야. 이걸 찾았어. 맞죠? 그지? 자, 그러고 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B, CL 2개가 돼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아, 그러면 이거 2+짜리 하나, CL-짜리 2개여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1번을 보시면 질산,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은 알겠어. 그런데 질산은 무슨 왜 화가 없지? 자, 여기 보세요. 얘들은요, 이거 자체가 이온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화라는 걸 또 붙이지 않아요. 음이온이어도. 그러면 질산 그러는 순간 이거 다원자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NO3 전체가 1-를 띠는 한 덩어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1인 애랑 마이너스 1인 애랑 합쳐져서 1대1 결합을 하면 얘가 온전한 화학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되세요? 자, 원무 이해가요? 네. 자, 해찬이거든요. 이해가세요? 네. 정결? 네. 이해가요? 그죠? 제가 이름을 지금 이렇게 막 생각나는 이름을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분도 제가 이제 외울 거야. 제가 이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너 해찬이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노예하면 안 돼. 자, 빨리 익숙해지려는 시도니까. 자, 그러면 5번 갈게요. 수산화 칼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A 플러스. 자, 그럼 수산화는 누구지? 이것 때문에. 수산? 뭔가 잘 안 되잖아? 그럼 소를 붙여. 수산소. 뭐 이상해. 그죠? 자, 그러면 누구지? 아, 얘군요. 그죠? 뭔가 원소가 아닌 것 같다. 그럼 다원자에서 생각해내야 돼요. 아하. 그러면 OH 전체가 1-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요. 결합 어떻게 해야 돼? CA 하나랑 OH 몇 개가 결합해야 돼요? 2개가 결합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CA 하나에 OH 2개예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CA 하나에 O 하나에 H 2개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거야? 아니, CA는 2+짜리고 OH 전체가 1-라서 이렇게 생긴 전체 덩어리가 2덩어리 결합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2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다원자의 경우에는 결합을 2개 이상 하면 가로도 꼭 써주셔야 돼요. 자, 대신에 원소일 땐 쓰는 거 아니야. 그죠? 원소일 땐 안 쓰고 다원자일 땐 쓰는 겁니다. 그러면 9번에 있는 수산화 알루미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해보세요. 알루미늄. 자, 그러면 알루미늄부터 써볼까요? 자, 이것도 쓴 거죠. Al3+예요. 수선하면 OH 1-예요. 맞죠? 그지?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Al 하나에 자, OH니까 가로를 꼭 쳐야 돼요. 그쵸? 몇 개? 3개 필요해요. 맞죠? 자, 요게 수선화 알루미늄. 그러니까 5번은 좀 별표 좀 쳐놓을 필요가 있네요. 다원자는 가로를 꼭 써요. 이거예요. 2개 이상 결합할 때. 자, 그 다음에 아까 훌륭한 질문자예요. 이거 기쁩니다. 제가 이 수업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 질문을 한 친구가 한 2-3명 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거 왜 그렇게 써요? 이러시는 분이. 자, 이거 굉장히 기쁩니다. 아세트산 나트륨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Na+고요. 여기 CH3CO-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이대로 붙여서 쓰면 돼요. 전화량만 지우고. 그치?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세트산 이온만은 음이온을 앞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CH3CONA라고 표기를 해요. 자, 저것은 방금 전에 한 질문이었던 선생님 산소를 굳이 따로 OO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우리가 화학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CH3COO라는 말은 이거 C 2개고 H 3개고 산소 2개잖아.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있는 C랑 여기 있는 C랑 굳이 나눠놨고 그 다음 여기 산소는 둘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쓰는 방식을 뭐라 부르냐면 시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양을 유추할 수 있게 그려주는 식이에요. 자, CH3는요. C 하나에 H가 3개 결합해 있고요. 그 다음이 C가 결합하고 여기 있는 산소는 결합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2줄로 결합을 하고요. 하나는 한 줄로 결합을 합니다. 이 생긴모양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요. 나중에 가면 이거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아까 썼던 C 2개, H 3개, 산소 2개 이러면 사실 이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래 써놓으면 아, C 근처에 H가 3개 있나 보구나. 그 다음 C에 O와 O가 뭔가 다르게 결합한 것 같구나. 그치? 자, 그러고 나면 NA가 어디에 결합하냐면 여기 있는 산소에 결합해요. 근데 이대로 쓰면 이탄소에 여기 나트륨이 결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예측 가능하게 써준 이 식에 있어서는 나트륨을 붙어있는 위치에 정확히 표현을 해주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H3COONA라고 쓰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쓰고 NA라고 쓰면 틀려요? 아니, 안 틀려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NA 붙어 있고요. 여기에 C 2개, H 3개, 산소 2개인데 이런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인 애도 있거든. 그러면 그 물질은 얘랑은 성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생긴 모양을 지칭해야 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눠져 있지? 아, 생긴 모양을 예측하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원리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10개 문제를 지금 풀어주세요. 자, 여기 10개고요. 자,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원소가 하나 나와요. 걔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구냐면 은이온이에요. 은이온은 Ag1 플러스자입니다. 자, 요거 힌트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 주세요. 자, 제가 이거는 채점을 하겠습니다. 다 되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체킹할게요. 아는 화학 다 쓰는. 네네네.
알겠지만 이건 탄산 수소 이온이고요. 탄산 이온은 2-짜리예요. 그죠? 이거 원소에는 가로치지 않습니다. 다원자에는 쳐야 되고 원소에는 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요. 이거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출산칼륨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 지워주세요. 자, 이거 하나 드랍한 건데 가로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해주시고 이거 잘하셨고 이것도 마찬가지. 가로 치면 되게 틀려요. 그죠? 자, 이거 잘해주셨고 탄산 암모늄 안 합니까? 암모늄 이온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잘하시고 지워주세요. 벌써 4예요. 필기를 잘못했을까? 자, 여기에 탄산 이온은요. 이건 탄산 수소 이온이고요. 탄산 이온은 여기 CO3 2-짜리. NH2 플러스랑 2-면 이거 CO3 자체가 전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그죠? AG 어머머 이거 1 플러스고 2-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이거 하나에 얘가 2개여야지. 그러면 이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AG 2O. 그죠? 근데 여기도 2 플러스고 2-니까 얘네끼리 결합을 할 때 여기 숫자가 달라지진 않아요. 1대1 결합한 거죠. 그지? 자, 이건 3 플러스고 2-면 자,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이 입자가 몇 개, 이 입자가 몇 개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황산 이온이잖아요. 얘는 황화 이온이에요. 여기도 탄산 그러면 이건 탄화 이온이고 탄산 이온은 여기 있어요. 그죠? 이런 거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원소는 잠시만요. 요거 가로치시면 안 되고, 그죠? 여기도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 요건 잘하셨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자, 양이온부터 쓰기로 했는데. 그치? 양이온 쓰고 음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산화 이온이고요. 산화 이온이면 산소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2-. 그쵸? 자, 자기도 이건 황화 마그네슘이에요. 황산이면 여기 황산이. 다시. 그 다음에 요거는 얘는 3 플러스짜리고요. 얘는 2-짜리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6 플러스 6-여야 돼요. 그러면 이건 2개, 걔는 그렇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미리 숙제를 낼게요. 다음 시간 숙제는요. 주기율표 20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소 이름이랑 원소 기호 둘 다. 그리고 금속 원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금속 원소 구별 가능하셔야 되고 전하량 표기 가능해야 됩니다.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자, 그 다음에 다원자이온 8개는요. 제가 이름을 드리고 써보세요. 이러지 않아요. 빈칸 8개를 드릴 거예요. 채워보세요.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드리면 화학식을 쓰거나 화학식을 드리면 이름으로 읽는 거 둘 다 가능하셔야 돼요. 자, 이거가 영어로 얘기하면 알파벳이에요. 자,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하고 회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기본이에요. 꼭 지켜와 주세요. 자, 그러면 개별 체크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